자, 지금 이제 다루게 될 주제가 마지막 토픽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그 톰슨 음극선 실험하는 거랑 러더퍼드 알파 입자 이런 거 수업을 당연히 했죠? 그쵸? 그거 이해 안 되는 거 있니? 그냥 뭐 보면 되잖아. 거기 내가 굳이 안 건드릴게. 그러니까 거기 그냥 바로 문제풀이 단계에 들어가서 문제 풀면서 문제에서 언급을 할게. 그러니까 몇몇 중요한 게 있기는 해. 그러니까 톰슨의 음극선 실험 그냥 일단 말로 먼저 설명을 좀 하면은 결과치가 실험 결과가 4가지가 나와. 바람개비 돌린다. 그림자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 속에서 휘어진다. 전기장 속에서 꿀마로 휘어진다. 뭐 그런 것들. 걔네들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특징들이 뽑혀 나오는 게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다만 아마 문제 풀 때 양극선 실험이라는 좀 낚시하는 포인트는 있을 것 같기는 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제 풀 단계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 들어가게 될 거가 원자 안에 있는 양성자랑 중성자, 질량수 그리고 동위원소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2가지를 너네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첫 번째, 몰수 계산하는 게 나와요. 몰수 계산. 근데 여기가 몰수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동위원소 파트를 몰수 계산처럼 접근을 하면은 난이도가 어려워져. 동위원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있어서 그 동위원소에서만 좀 이렇게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그나마 조금 소실만해지고요. 두 번째가 확률이 나옵니다. 확률. 그래서 존재 비율에 관한 확률이 나오는 게 있는데 둘 다 둔킬러 토픽이거든. 동위원소가 한 번씩 그렇게 지금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어려워졌다 쉬워졌다 하고 해마다 선정해서 준킬로 토픽들이 조금 들어가는 편이긴 하는데 한 2, 3년 전에 한번 이렇게 준킬로에 올라왔다가 내려간 친구라서 그때 나왔던 기출문제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걔네들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동위원소부터 정의부터 보자. 동위원소부터 보면 안 되고요. 원자부터 봐야지. 자. 우리가 탄소를 할 때 6, 12 이렇게 이제 쓰거든. 왼쪽 하단이랑 왼쪽 상단에 숫자를 넣기 시작을 합니다. 왼쪽 하단에 들어가는 숫자는 원자 번호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 원자 번호는 어떻게 정해졌냐? 얘가 양성자의 수 가지고 원자 번호가 정해졌죠. 원소 주기율표상에서 모즐리가 현대의 주기율표 만들면서 했던 거지. 여기서 한 번 더 갑니다. 요거는 중성 원자의 전자수야. 중성 원자의 전자수.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 중성 원자라고 하는 이유는 이온이 돼버리면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치? 이온이 돼버리면 왔다 갔다 하니까 중성 원자, 바닥 상태, 들뜬 상태 이런 거 말고 바닥 상태의 전자수를 이야기하는 거지. 자, 왼쪽 상단에 있는 친구는 질량수야. 이 질량수 같은 경우에는 뭐냐? 양성자의 수와 이 중성자의 수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내용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1단원 하면서 이런 메타드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질량수는 실제 질량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질량수랑 실제 질량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게 단원을 잘 봐야 되는데 질량수가 10입짜리 탄소에 대해서 막 상대적 값으로 들어가고 그런 거니까 이 친구가 실제 질량은 아니거든. 근데 단원이 동위원소 단원이잖아. 질량수를 실제 질량이라고 처리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눈치를 좀 봐야 돼. 각각의 단원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안 되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앞쪽에 화학식량과 몰 파트에서는 질량수의 개념, 화학식량의 개념 이런 게 중요하니까 얘를 그냥 써버리면은 문제가 솔직히 안 생겨.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솔직히 어떤 생기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뭐 무조건 쓰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긴 하는데 동위원소 파트에서는 이 질량수는 실제 질량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거를 쓰면은 내가 계산 난이도가 쭉 떨어지게 돼. 안 그러면은 이제 어려운 가시밭길로 계산이 자꾸 진행이 되게 될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를 가지고 질량수라는 게 정해지게 되는 거고 애초에 이 원자 핵이 형성이 될 때 양성자를 이렇게 뭉치잖아? 근데 알다시피 양성자는 플러스니까 서로 뭉치겠어? 안 뭉치겠어? 뭉치기 어렵겠죠? 그쵸? 서로 플러스끼리 가진 얘네들을 뭉치기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중성자가 달라붙어 있는 개념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뭐 어떤 이유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긴 하는데 약간 이건 거야. 그 내가 뭐 어떤 스티커를 붙여놨어. 어디 막 뭐 스티커를 붙여놓은 게 맞겠다. 그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냥 좀 이렇게 막 험하게 썼어. 그럼 스티커가 붙어있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치? 얘가 딱 그런 느낌이야. 무슨 뜻이냐면은 왜 중성자가 6개가 붙어? 그러니까 질량수가 12짜리 탄소는 왜 양성자가 6개고 중성자가 6개예요? 이게 제일 안정적이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 원소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무조건 다 고정이 되어 있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는 게 수소는 1이죠. 질량수가. 원자량이 1이죠. 실제 질량수가 1이에요. 탄소가 12, 질소가 14, 산소가 16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 양성자 개수만큼 결합했을 때 안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플로린은 원자량이 19거든요. 플로린 원자번호 9번이잖아. 중성자가 10개가 들어가면 안정하다 그 뜻인 거지. 염소 같은 경우에는 질량수가 35짜리랑 37짜리가 3대1의 비율로 존재해. 왜? 모르겠어. 그럼 그렇게 존재해. 자연 상태에서. 그럼 질량수가 35면은 원자번호가 17번이니까 중성자가 18개 붙어 있는 거고, 질량수가 37이면은 원자번호가 17번이니까 중성자가 몇 개? 20개 붙어 있는 거라는 거지. 이렇게 방금 내가 언급한 것처럼 양성자의 개수, 동위원소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의 수는 같은데 중성자의 수가 다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거 포인트는 양성자 수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가 동위원소에서도 좀 스페셜한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 저 양성자 수가 같은 데를 활용하면은 진짜 계산이 되게 확 줄어들긴 하거든요. 잠깐만. 그래서 이 양성자 수가 같은 데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얘가 화학적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왜 이게 화학적 성질이냐? 양성자의 개수만큼 전자가 달라붙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전자가 뭘 결정하냐? 1층에 2개, 2층에 8개 배열이 되면서 원자과 전자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자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는 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이 전자의 수가 같은 거야.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같아. 근데 화학적 성질이 같다고 하면 약간 좀 애매하거든. 화학적 성질이 같다는 게 도대체 뭐냐? 화학 결합을 할 때 구분이 안 된다는 뜻이야. 동위원소는 화학 결합을 할 때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거 빼고 동위원소 집어넣어도 화학 결합이 올바르게 일어나. 근데 이 중성자 수가 다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얘네들의 물리적인 성질이 달라져. 이 물리적 성질은 뭐가 있냐? 밀도야, 밀도나 그 다음에 녹는점이나 끄는 점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화학원에서는 이 중성자 수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까지는 물어보진 않아. 질량수의 차이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지까지 물어보진 않고요. 화학적 성질이 같다. 그래서 화학 결합할 때 서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것도 다 나는 기출 문제들 계속 꾸준히 풀고 있었잖아.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나오는 키워드가 될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 동위원소를 가지고서 이제 보통 하는 게 뭐 간단한 유형으로 따지면은 그냥 쓰고 가는 게 낫겠지. 이거야. 자, 양성자가 하나 있고요. 양성자가 하나 있고 중성자가 하나 있어. 양성자가 하나 있고 중성자가 2개 들어있어. 얘네 전부 다 수소입니다. 왜? 양성자가 몇 개 있으니까?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수소고요. 전부 다 양성자 수는 하나인데 이 친구는 질량수가 1짜리인 그냥 수소가 되고요. 이 친구가 질량수가 2짜리인 중수소가 됩니다. 이 친구는 질량수가 3이어서 삼중수소라고 불러요. 전자들이 다 몇 개씩 붙어? 한 개씩만 붙는다는 거야. 한 개씩만 붙는다는 거. 그럼 내가 수소를 가지고 H2를 만들면 분자량이 18짜리가 되지만 중수소를 가지고 H2를 만들면 분자량이 20짜리가 됩니다. 2 더하기 2 더하기 16이 돼서. 삼중수소를 가지고 만들면 3 더하기 3 더하기 16이 돼서 22짜리가 되고요. 하나만 삼중수소가 하나는 일반 수소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경우의 조합을 따져야 되는 거라서 이제 나중에 그 다음 판에서 확인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뭐냐?
양성자가 두 개, 중성자가 하나 있어. 얘는 그럼 뭐야? 수소야, 헬륨이야? 양성자가 두 개니까 헬륨이죠. 헬륨인데 질량수가 3짜리 헬륨이야. 이걸 우리는 헬륨 3원자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렇게 좀 스페셜한 이름이 붙어있는 애들이 수소나 이런 데 특이한 애들이고 대부분은 몇 원자 이렇게 이제 불러. 우라는 235, 우라는 237 막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정상적인 헬륨의 경우에는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H2에 2, 4 요게 이제 정상적인 그냥 헬륨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요게 동위원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돼요. 기본 개념 문제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냥 기본 개념 문제가 나오는 거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 상태가 이제 틀리기는 해요. 내용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게 기본 개념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 보면은 바로 그냥 카운트만 하면 되고 이제 이거 가지고 아까 나온 그 계산 유형 있잖아. 계산 유형 문제를 내가 대표적으로 하나를 좀 가볼게. 자, 이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어떤 부피가 같은 공 두 개가 있습니다. 부피가 같아요. 온도랑 압력도 같습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가 어떻다? 같다는 거겠죠. 그렇죠? 온도랑 압력과 부피가 같은 상태. 여기에는 H2O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H2O여서 이렇게 생긴 H2O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H2O가 있고요. 같은 몰수인데 오른쪽에는 H2O가 동위원소가 껴들어가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1, 16 똑같은 건데 하나는 1에 18짜리야. 다시 한번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몰수입니다. 이 두 개의 질량비가 45 대 46이라고 주었어. 이랬을 때 이게 이제 가도 얘가 나야. 나에 있는 양성자 수 분의 중성자 수를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풀어보시죠. 동위원소. 얘는 H2O 16자리를 쪼개면은 H2O가 1에 16이거든요. 얘는요, 분석을 하면 얘 분자량이 얼마야? 18이잖아. 그치? 양성자가 몇 개 있어? 아니지, 양성자는 수소는요 질량수가 1이야. 양성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치? 산소는요 원자번호 8번이잖아. 양성자가 10개입니다. 중성자는 몇 개겠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 봐봐. 수소에는 양성자가 중성자가 있어 없어? 없죠? 산소에는 중성자가 있잖아. 그러면 수소에는 없으니까 빵개. 산소에 몇 개 있지? 16 빼기 8 8개 있네. 중성자 8개 이렇게 나오거든? 틀린 건 아닌데 틀렸어. 이렇게 안 봐야 돼. 왜냐면은 자 이게 동위원소 쪽을 하면서 포인트가 어떤 거냐? 중성자 수가 첫 번째 안 보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익숙해. 그러니까 숨어져 있는데 나한테 익숙한 친구도 아니야.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 그럼 어떻게 들어갈 거냐? 분자량에서 양성자 수를 뺄 겁니다. 자 그럼 얘 봐볼게. 봐봐. 이거야. H2O에 1에 18이야. 이거 그러면 질량수가 분자량이 얼마야? 1 더하기 1 더하기 18이잖아. 그치? 얘 분자량이 얼마야? 20이야. 그쵸? 양성자 수는 몇 개야? 양성자는 수소, 산소 보면 되잖아. 118이야. 양성자 수 10이야. 그럼 계산하지 않아도 중성자는 몇 개일까? 10이 되는 거야. 어떻게? 분자량, 질량수. 분자량이 질량수가 아니지만 여기는 우리가 분자량을 질량수로 처리하겠다고. 분자량 빼기 양성자 수가 중성자 수라고. 그래서 중성자 수를 따로 셀 필요가 없게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그리고 조금 더 아이디어가 들어가면 이것도 있어.
결국에 얘네들이 동위원소잖아. 그러니까 H2의 양성자의 수는 H2O 16으로 하는 거나 1번이랑 2번이랑 다르겠어? 똑같지 않아? 요것도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굳이 몰라. 그러니까 동위원소라고 해서 우리가 동위원소 문제니까 뭔가 특별하게 생각해야 되는 뭔가가 있을 거잖아. 그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거든. 어쨌든 풀어봅시다. 뭘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는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여기가 한 3가지 정도의 풀이 방법이 있어.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마지막 풀이 방법을 잘 따라와야 됩니다. 첫 번째 풀이 방법 이거야. x개, y개. x 플러스 y는 5. 18x 더하기 20y는 92. x는 4, y는 1. 이렇게 풀었니? 요게 동위원소를 어렵게 하는 친구들의 풀이 방법. 이 풀이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풀이는 동위원소 파트잖아. 동위원소를 동위원소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서 했던 분자량이나 몰수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 봐봐. 분자량이 18짜리랑 분자량이 20짜리가 합해서 5몰 있다. 근데 전체 질량이 92g이다. 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분자량이 18짜리랑 분자량이 20짜리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동위원소는 얘네들 간에 연관성이 있는 건데 얘네들 간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동위원소에서 사용하는 그 장점을 하나도 활용하지 못한 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뭐냐? 이것보다 조금 발전된 건 이거야. 얘를 보니까 얘가 다 해서 90이잖아. 그럼 92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게 20짜리로 통째로 다 바뀌면 100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20짜리 통째로 다 바뀌면 100이 돼. 그러면 18짜리랑 20짜리랑 통째로 다 바뀌면 100이 되니까 여기서 어떤 게 이제 들어가게 되냐면은 자, 요거는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종종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거기는 하는데 자 18짜리로만 5개가 다 있으면 90g이겠지? 그치? 20짜리로만 5개가 다 있으면 몇 g이야? 100g이겠지? 5개 중에서 하나만 바뀌면 92야. 2개 바뀌면 94야. 3개 바뀌면 96이고요. 4개 바뀌면 98이란 말이야. 그치 않아? 그래서 그럼 하나만 바꾸니까 90이네. 어쨌든 x가 4개, y가 하나가 나온다고. 그래서 H2가 1, 16짜리가 4개가 있고 H2O가 1, 18짜리가 1개가 있어. 그러면 얘는 양성자가 몇 개 있어? 하나 쪼개면 10개 나왔으니까 양성자가 40개, 중성자가 48, 32개. 얘는 하나 쪼개면 양성자가 10개, 중성자도 10개. 그래서 더해서 50분의 40이라고 나온 거잖아. 그쵸? 좋은 풀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너네가 아무것도 없는 배경식 상에서 그냥 딱 어떻게 그냥 정확하게 쪼개니까 양성자가 몇 개, 중성자가 몇 개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동위원소에 관한 특징을 하나도 활용하지 않는 풀이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 그럼 어떻게 풀면은 좋은 풀인가에 대한 내용.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를 한번 떠볼까? 여기가 전체 질량이 90g이지. 이 안에 양성자가 몇 개 있을까? 양성자가 10개잖아? 5몰이야. 이 안에 잔치 양성자가 몇 개 있어? 50개가 있어. 중성자는요?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봐야 돼. H2O 11, 16짜리는 중성자가 8개 있으니까 하나당 5몰이니까 40몰이요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전체 질량을 보는 거야. 전체 질량이 90g이야. 그러니까 이게 질량이 90,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양성자랑 중성자랑 다 그냥 1몰에 1g인 거야. 그러면 양성자가 50몰 있으니까 중성자가 몇 개 있어야 돼? 40개가 있어야 돼. 이런 관점에서 자 여기서 동위원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중성자수는 질량수 빼기 양성자수로 들어온 거잖아.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서 동위원소의 특징을 씁니다.
자, 봐봐. 얘랑 양성자의 수가 어때요? 똑같아, 달라? 똑같아. 동위원소는 양성자가 똑같고 중성자가 다른 게 동위원소잖아. 그치? 그러니까 동위원소를 우리가 비교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뭐 할 때 나는 거야? 중성자의 개수 다를 때 차이가 나는 거거든? 양성자 수는 똑같아. 여기 양성자 몇 개 있어? 50개 있어. 그럼 중성자가 몇 개 있냐? 42개가 있어. 그래서 50개는 42개. 전체 질량이 90개니까. 그러니까 4개, 1개 있다는 거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요 각을 되게 잘 봐야 돼. 요 각을. 그래서 동위원소 양성자랑 중성자를 보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포인트가 이거지. 중성자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 질량 빼기 양성자. 그러니까 질량 수도 아니에요. 그냥 질량이야. 우리가 구했던 그 질량이 그대로 질량 수가 되는 거거든. 질량 빼기 양성자의 수에 하면은 중성자 수가 나오게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위원소는 누가 똑같다? 동위원소의 양성자는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의 양성자 수를 구하는 거랑 얘의 양성자 수 구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굳이 막 너가 몇 개 있고 이걸 따로 해줄 필요가 굳이 없게 됩니다. 어떤 부분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요거 풀이,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요 풀이는 안 적어도 되고요. 요 풀이는 안 적어도 되고, 요거를 적고 50, 40, 50, 40이 나오는 거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 줍시다. 이제 동위원소 관해서 그 다음 주제는 뭐냐? 평균 원자량을 구할 거예요. 평균 원자량.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과 평균 원자량.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이거는 인위적인 것도 있긴 하는데,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 동위원소들의 평균 원자량이 몇 가지가 조금 독특한 친구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염소입니다. 염소. 자, 염소 같은 경우에는 질량수가 35짜리인 염소와 질량수가 37짜리인 염소가 자연계의 3대1의 비율로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거 평균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근데 내가 쪽지 시험을 봤는데 35점을 3번 맞고 37점을 1번 맞았어. 그럼 뭐 평균이 얼마야? 35 곱하기 3 더하기 37 곱하기 1 나누기 4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얘의 평균 원자량은 35 곱하기 3 더하기 37 곱하기 1을 누구로 나누면 돼? 4로 나누면 돼. 그럼 얼마가 되냐? 35.5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확률이 A 대 B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네. 35 곱하기 A 더하기 37 곱하기 B를 누구로 나눠? A 플러스 B로 나누면 되겠네. 그쵸? 얘가 만약에 퍼센트라면 분모가 누가 들어가면 되겠어? 100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R은 우리가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잖아. R만 주세요. 왜? 이거 안 쓸 겁니다. 자, R을 줄 건데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데 이 식을 우리는 안 쓸 거야. 왜냐면 너무 더러워. 이 식이 시험장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더럽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 이거 한번 봐볼게. 분소가 원자번호가 10짜리랑 원자번호가 11짜리가 섞여 있어. 분소의 원자번호 비율은 A 대 B야. X, Y 같은 경우는 X 대 Y야. 얘네들의 평균 원자량이 10.8이야. 그럼 우리 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10 곱하기 X 더하기 11 곱하기 Y 나누기 X 플러스 Y는 10.8이야.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설지 어떻게 돼? 풀면 풀면인데 이거 딱 봐도 계산이 그냥 계산이 뭐 엄청 복잡하진 않습니다만 해보면 넘기니까 10.8x 더하기 10.8y잖아. 그래서 0.8의 x는 0.2의 y 해가지고 어쨌든 계산이 이렇게 좀 풀어나게 되거든. 이 식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알아만 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내분을 쓸 겁니다. 이게 동위원소 쪽에서 내분을 사용하는 풀이가 한 5, 6년 전에 유행을 하면 좀 확 탔어. 그리고 나서 지금은 수능에 내분 쓰는 풀이는 몰라도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분이 막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수능 필러 문제 푸는데 내분을 풀면은 막 되게 날로 먹을 수 있는 문제가 하나 나왔었거든. 내분으로 풀었을 경우에 양적반응 문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내분법 풀이가 대치동 쪽에서 유행을 한번 탁 하다가 요즘에는 평가원에서 이것도 한 2년 전쯤에 내분으로 풀이다 계산이 더 개떡같아지는 식으로 문제를 설계해서 한번 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역에서 내분 풀이는 그렇게 권장하지 않고요. 동위원소 쪽에서는 내분 풀이를 적극 권장을 합니다. 근데 이 내분 풀이가 솔직히 나도 내가 이제 수학을 엄청 막 깊이 있게 한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의미를 알고 의미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활용하는 것만 알면 돼. 자, 이거야. 35짜리랑 37짜리가 상대 있는데 생각을 해봐. 어차피 35랑 37이 섞이면은 35랑 37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수직선을 이렇게 세워볼 거야. 그러면 얘 만약에 35랑 37이 딱 1대1이면 어디에 있겠어, 위치가? 여기에 있겠지. 그치? 근데 35짜리가 더 많으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치겠어? 왼쪽으로 치우칠 거란 말이야. 그쵸? 그 왼쪽으로 치우친 포인트가 어디냐? 35랑 37을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 된다. 1대3 내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하여튼 상대 걸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35랑 37 사이에 1대3으로 잘라주면 여기가 얼마가 돼? 35.5가 돼. 이렇게 줄 겁니다. 그러면 다 분수가 얼마랑 얼마야? 10짜리랑 11짜리잖아. 그쵸? 평균이 얼마래? 10.8이래. 10.8 마크에. 앞에가 얼마니? 0.8이야. 뒤에가 얼마니? 0.2야.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 4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겠어?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래서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 파트에서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이랑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파트에서는 이 내분법 풀이가 제일 쉬운 풀이야. 이거 안 쓰면은 중킬러 문제들이 꽤 어려워져. 그래서 얘는 꼭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요거 정리해 줍시다. 그래서 여기가 딱딱 유형마다 딱 준킬러들이잖아. 준킬러들은 각각의 유형마다 저격해서 얘는 이 풀이로, 얘는 이 풀이로, 얘는 이 풀이로가 딱딱딱 정해져. 그게 준킬러야. 그래서 지금은 평균 원자량 구하고 원자의 존재 비율에 관한 내용을 합니다. 똑같이 3대1을 가지고 한번 이어서 해볼게. 자, 얘네들이 이 존재 비율 상태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분자를 만들어. 그래서 분자의 존재 비율이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럼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여기가 경우의 수가 들어가. 염소가 35짜리랑 35짜리가 만날 수도 있고요. 35짜리랑 37짜리가 만날 수도 있고요. 37짜리랑 37짜리가 만날 수도 있잖아. 확률이 얼마일까 얘는? 이렇게 돼. 맞지? 얘는요? 이렇게 돼. 그쵸? 이 친구는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거든? 근데 다 더하잖아? 그럼 4분의 16분의 9, 16분의 1, 16분의 3밖에 안 돼. 합이 이게 안 되죠. 곱하기 2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35, 37 뽑아도 되지만 뽑을 때 37 먼저 뽑고 35 뽑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겠어? 근데 여기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비율이 A 대 B라고 하잖아. 그러면 35, 35분요. A 플러스 B의 제곱분의 A의 제곱이에요. 얘는요. A 플러스 B의 제곱분의 B의 제곱이에요. 얘는요. A 플러스 B의 제곱분의 2AB가 돼요. 확률이. 그렇지 않아?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처음에 있는 애랑 끝에 있는 애가 제곱의 형태잖아. 얘네들을 그러니까 루트를 씌우면은 원본인 친구가 나온다는 거지. 비율이. 가운데 있는 친구는 2AB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몇 가지를 미리미리 모아두면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시를 좀 보면 제일 흔하게 나오는 케이스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x의 a, x의 a가 있고요. x의 a, x의 a 플러스 1이 있고요. x의 a 플러스 1, x의 a 플러스 1이 있어요. 동위원소의 조합들인 거잖아. 비율이 9대 6대 1이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가장 큰 놈이랑 가장 작은 놈을 찾아. 가장 큰 거는 a 두 번 뽑은 거잖아. 가장 작은 건 a 플러스, 아니, 가장 작은 건 a 두 번 뽑은 거야. 가장 큰 놈은 a 플러스를 두 번 뽑은 거잖아. 그래서 a 대 a 플러스 1짜리 존재 비율이 3대 2인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 1 대 2 대 1로 나오면은요, 얘는 1대 1인 거야. 존재 비율이. 2분의 1 제곱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 4분의 2 그쵸? 4 대 4 대 1이 나오잖아. 얘는 그러면 2 대 1인 거야. 조합이 2의 제곱 1의 제곱 2 곱하기 1 곱하기 2 그러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 적용하는 패턴들이 있어. 이 적용하는 패턴을 내가 기억해서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으면 좋고요. 아니면은 조금 애매하고. 일단 이거 적어봅시다. 적어보고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 하나가 있어서 이건 빨리 적어봐. 안 풀고 그냥 바로 이어서 할 거야. 기출문제는 한번 나오고 조금 복잡한 친구가 좀 가볼게. 혹시 추운 얘기하세요? 어떤 때문에? 아마 여기도 그렇고 너네 수학 이게 계속 이 풀이가 수학이 계속 적용된 거 같은데 얘 이렇게 풀어야 돼. 풀이 과정이 바로 가장 좋은 풀이 과정이랑 바로 매치가 돼야 돼요. 항상.
수집한 거 다 적었니? 응?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 2개짜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3대1 나오는 건데 이게 기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해석해야 되니까 소개를 좀 해주면은 어떤 친구가 있냐면 수소가주라는 친구가 있어. 수소가주. 수소는 근데 아까 내가 잠깐 그냥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세 가지 수소 얘기해줬잖아. 그러니까 수소는 동위원소가 몇 가지냐? 세 가지가 돼. H가 1자리가 있고요. H가 2자리가 있고요. H가 3자리가 있었어. 존재 비율이 A 대 B 대 C. 그러면은 이 수소 분자 H2의 분자량이 어떻게 되냐? 2가 될 수도 있고요. 3이 될 수도 있고요. 4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2는 어떻게 나와? 아니지. 이렇게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었네. 이렇게 가야 되거든. 네, 공간을 내가 조금만 더 잡을게 이렇게. 자, 2가 되려면 1 더하기 1이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되냐 확률이 분모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야. A의 제곱입니다. A 두 번 뽑으면 되잖아. 그쵸? 3이면 1 플러스 2야. 그럼 A 뽑고 B 뽑고 B 뽑고 A 뽑으면 되잖아. 2AB가 됩니다. 4가 재밌거든. 4가 2 뽑아도 되고요. 1, 3 뽑아도 돼. 2AC. 5는요? 2, 3 뽑아야 돼. EBC. 왜 EBC가 뭔지 알겠지? 바뀔 수 있으니까 6은요? 3 더하기 3이 C제곱이에요. 다 더하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AC 더하기 EBC. 어디서 많이 본 시간 아니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하면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다 쪼개가지고 확률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확률이. 근데 여기 만약에 이게 만약에 퍼센트다. 얘네들이 이제 퍼센트라고 나온다. 그럼 분모가 다 얼마가 돼? 많이 되는 거야. 100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100분의 A랑 100분의 C잖아. 그러니까 100분의 A 곱하기 100분의 C는 만분의 A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확률이.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게 동위원소들에서의 분자에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바로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누구냐? 방금 준 문제 1번 문제 한번 봐보자. X2가 2m-2짜리랑 2m짜리랑 2m 플러스 2짜리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1이야. 그렇잖아? 그럼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가운데만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포커스를 양 끝단에 맞출 수 있으면 이거랑 이거를 본다는 거야. 얘는 뭐야? m-1짜리가 두 개가 들어온 거잖아. 얘는요? m 플러스 1짜리가 두 개가 들어온 거 아니야? 그쵸? 존재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 1이다. 양 끝에 있는 친구한테 루트를 씌우면 되거든.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겠어? y2는 어떨까? y2는요? 2m-2랑 2n이지. 2n-2랑 2n이랑 2n 플러스 2. 그럼 얘는 누구를 봐? 얘네가 비율이 9대 6대 1이래. 그럼 어떻게 보면 돼? 시작점이랑 끝점을 보면 된다니까? 얘가 어떻게 생긴 거야? n-1짜리가 두 개가 붙은 거야. 얘는 n 플러스 1짜리가 두 개가 붙은 거야. 몇 대 몇이야? 루트 씌우면 된다니까? 3대 1이라고. 괜찮나요? 3대 1. 그쵸? 그쵸. 그래서 먼저 이거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요거 정리해놓고. 왜냐면 이거 내가 지워야지. 이것만 가지고 지우고 나서 본 문항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서 얘가 여기는 안 적어도 돼. A 플러스 B 플러스 C도 안 적어도 상관없었을 거야. 여기 안 적어도 되고 요거는
나중에 문제 보면은 아 이렇게 그때 그 선생님이 풀었던 게 이거구나 딱 보이면 되거든. 그럼 밑에 거 한번 봐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여기가 단순하게 머리로 보면은 안 되는 거가 지금 손이 계속 들어가긴 해야 되거든. 특히나 이런 데는 숫자들이 들어가는데 결국에 x, y를 분자를 만든다는 거는 무슨 뜻이야? x에서 하나 뽑고 y에서 하나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x, y를 만든다는 건 x에서 하나 뽑고 y에서 하나 뽑는 거야.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올까? 그럼 몇 가지가 나와? 네 가지가 나와. 그치? 근데 신경 써야 될 게 있어. 중복되는 애가 있긴 할 거야. 봐봐. n-1, n-1 하잖아? 그럼 얘는 분자량이 n 플러스 n 빼기 2잖아?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다. 그치? 위에서 2분의 1, 밑에서 4분의 3이니까. 그 다음에 n-1에 n 플러스 1은요? 분자량이 얼마야? 조금 붙여볼까? 자, n-1에 n 플러스 1은요? 분자량은 n 플러스 n이지. 얘는 이렇게 뽑은 거잖아.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다. 그쵸? 자, 요렇게 뽑아볼까? n 플러스 1 더하기 n 마이너스 1 분자량은 얼마야? n 플러스 1이다? 중복이야. 겹쳐. 그러니까 얘는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인데 더해줘야지 되는 거지. 얘네들은 같은 분자량이니까. 그렇지 않겠어? 네 번째 거는요? 얼마니? m 플러스 1이랑 n 플러스 1을 해. 그러면 얘는 분자량이 얼마야? n 플러스 2가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네. 그쵸? 그럼 다음은 얘는 8분의 3, 8분의 1 더하기 8분의 3이니까 8분의 4, 8분의 1 해가지고 8분의 8까지 되는 거 확인. 3대 4대 1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답은 3대 4대 1인 게 누굽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잠깐만 여기 조금 더 들어갈게. 얘들아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한 발짝 더 내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러면 x, y의 평균 분자량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 아니 분자량이 mn-2짜리가 3이고요 mn짜리가 3이고요 mn 플러스 2짜리가 1이니까 1호는 이거 아니야? 이거 곱하기 3 더하기 이거 곱하기 4 더하기 이거 곱하기 1을 한 다음에 칼로 나누면 평균 분자량을 구할 수 있기는 하겠죠. 그쵸? 근데 이 방법을 쓰는 거는 그렇게 현명하지 못해. 자, 평균 분자량은 잠깐만 이것보다
이거보다는 이거 지우고 이것까지 먼저 옮겨 써놔볼래? 여기만 지우고 내가 아까 그 염소 가지고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해. 염소 가지고 평균 문제량 구하는 것도. 그래서 각각의 유형별로 풀이 도구를 잘 모아놔야 돼. 계속 얘기하고 있어. 준킬러는 풀이 도구를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도구를 쓰면 바로 풀려. 발목에 있어야 되지. 자, 적었나요? 여기는? 자,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거였냐면은 아까 그 염소를 다시 한번 좀 소환해 볼게. 우리가 염소가 이것도 주제별로 잘 기억해 달라고 했어. 아까 우리가 염소가 CL 같은 경우에는 35짜리랑 37짜리가 있어. 얘 평균 문제량 35.5였고요. 존재비율은 3대 1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염소가 문제량이 70짜리랑 72짜리랑 74짜리가 등장을 하는데 70짜리는 존재비율이 얼마였어? 9대 6대 1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거의 평균 분자량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여기를 주목하거든요. 그래서 70 곱하기 9 더하기 3개짜리라면 내분도 안 돼. 2개짜리면 내분에서 쓱쓱 하면 빨리 끝나거든. 3개짜리 내분이 안 돼. 72 더하기 6 더하기 74를 얼마로 나누는데 16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계산기 좀 해줄래? 계산기 한번 돌려봐 볼래? 여기가 630이고요. 76, 42, 432고요. 74잖아? 그치? 630 더하기 432 더하기 74 한 다음에 16으로 나눠봐. 71 나오지? 그치? 71 나오거든요. 근데 자, 평균 분자량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평균 원자량 가지고 하는 거예요. CL2의 평균 원자량은 35.5잖아.
CL의 평균 원자량이 35.5잖아. CL2의 평균 분자량은 71이야. 왜? 35.5 곱하기 2에 맞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거를 내가 직접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아까 우리가 그만 MN이 나오는 거야. 이게 평균 기출문제하고 출제가 됐으니까 여기서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나올 수 있는 토픽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딴 데 기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얘네들의 평균 문제량은 얼마야? 얘 평균 문제량 얼마야? 2M이다. 아니 M이다. M. 왜? 어떻게 구했을까? M-1이랑 M+1을 한 다음에 가운데입니다. 얘 평균 문제량 얼마야? 이거 평균 문제량 할 때 봐봐. 생각을 해봐. 이거를 M-1 곱하기 3 더하기 M+1 나누기 4 하면 귀찮아지잖아. 이런 거 할 때 내분이 되게 유용하다니까. 얘가 M-1이고 얘가 M+1이야. 3대 1이면은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야. 간격이 얼마야? 2잖아. 여기 얼마겠어? n 빼기 0.5가 돼. 그쵸? 그러면 평균 분자량은 n 더하기 n-0.5야. 아까 우리 길게 나왔던 계산을 해도 이거 나올 거야. 그래서 x, y의 평균 분자량을 구하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n 더하기 n 빼기 0.5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되겠나요? 요게 문제 풀 때 이제 그 동위원수 관련해서 완전 고난도 문제, 요즘에 좀 나오는 고난도 문제들 풀 때 필요한 기법이긴 합니다. 요거 정리. 화장실 갔다 올 거 있으면 그냥 중간에 갔다 오세요. 어차피 존재 비율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x의 a짜리랑 xa 플러스 1짜리는 존재 비율이 얼마야? 몇 대 몇입니까? 1대 4죠. 그쵸? 이게 확률인데 그건 있어. 내가 분모를 생각을 조금 하긴 해야 돼. 분모를. 자, xa 짜리랑 xa 플러스 1짜리가 존재 비율이 1대 4야. 그 말은 확률이 5분의 1이고요. 그러니까 5분의 1이나 5분의 4로 하는 게 좋습니다. 5분의 1과 5분의 4입니다. 그쵸? 이제 y가 문제인데 제일 작은 놈이랑 제일 큰 놈을 받아라. y의 문제량이 m 플러스 2, m 플러스 4잖아. 그러니까 y는요 어떻게 돼? y의 2분의 m짜리랑 y의 2분의 m 플러스 4짜리가 있지 않을까? y2잖아 이게. m과 m 플러스 4가 y2잖아. y 따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얼마야? 9대 6대 1이니까 9, 1 루트 씌워서 3대 1이야. 그쵸? 얘는 4분의 3이고 4분의 1이야. 그럼 얘들아 분자량이 제일 작은 거 하려면은 작은 거 픽 아닙니까? 5분의 1 곱하기 y를 몇 개를 뽑아야 돼? 세 번 다 작은 걸 뽑아야 돼. 그렇잖아. 5분의 4 곱하기 y를 세 번 다 큰 거를 뽑아야 돼. 분모 계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까? 쓰고 나니까? 없어요. 그래서 3의 세제곱분의 4야. 4분의 25번입니다. y 풀어서 2분의 1이고 네, y2가 그렇잖아. y2여서 m분의 m이라고 하는 건데 y 두 개가 뭉쳐서 m. 그렇잖아. y 하나로 따지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할 겁니다. 아닌가? 4번이 더 쉬우려나? 4번 먼저 하자. 4번 먼저. 4번이 더 쉬울 수도 있겠다. 4번에 m이랑 a를 a는 최대한 구해보세요. a는 약간 이제 50보다 크다 작냐니까 사실 느낌만 들어가서 가는 거긴 하는데 a랑 m 값을 최대한 구하려고 시도해보세요. a는 끝까지 구해지면 모르겠다.
할 것만 못할 건 없거든요 사실 식을. 정리할 거 정리해놓고요. M 못 구하면 안 돼. M 구하는 건 해야 돼. 그러니까 봐봐. 얘네들이 동위원소가 M과 M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그럼 어차피 평균 원자량은 M과 M 플러스 1 사이에 있다니까 M과 M 플러스 1을 수직선을 해. 그 다음에 한쪽이 7.5고 한쪽이 92.5야. 그럼 누구 쪽에 가 있겠어? 이쪽에 가 있을 거 아니야. 얼마 돼? 92.5 대 7.5라니까? 그럼 이게 몇 대 몇이니? 약분이 좀 될걸? 13대 1이야? 그래? 맞아? 7.5 15 맞네? 13대 1 맞나? 맞아. 맞다. 5로 나눠봐. 5 나누면 15지. 그치? 얘 5 나누면 4. 아니지. 5, 1, 5. 185야. 그쵸? 5로 또 나눠봐. 3이야. 145 아니에요. 185. 5로 또 나눠봐. 30. 오? 37대 3 같은데? 아. 그러니까 안 나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왜 내가 그러니까요. 13대 1이면 14분인데 이게 안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앞에가 37이고요. 뒤에가 3이야. 그치? 그럼 여 사이가 몇인데? 1이잖아. 그쵸? 1을 몇 대 몇으로 나눈 거야? 40분의 37과 40분의 3으로 쪼갤 거 아니야. 그게 어디야? 여기 가운데 있는 6.925인 거야. 응?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아니 925가 보이잖아. 그럼 얘가 6이고요. 얘가 7이면은 37대 3으로 925 뒤에가 0.75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과생이잖아, 얘들아. 이과생은 숫자에 대한 연관은 있어야지. 그래서 M이 6이야.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이 생각을 해야 돼. 봐봐. 63짜리랑 65짜리가 있잖아. 그러면 얘들아, 얘가 63.54이기 그럼 여기에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누가 더 많은 거야? 63이 더 많은 거네. 몇 대 몇이냐? 5, 4, 6대 이 뒤에가 얼마니? 1454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닙니까? 2000 그러니까 2를 나누면은 0.546이고 뒤가 1.454잖아. 그러니까 비율이 1454 대 546이야. 약분하는 건 아니야. 그냥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우리는 도구를 활용하는 법만 알면 되는 거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A가 얼마? 비율이 왼쪽으로 더 7초였으니까 50보다 더 커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3대 1은 안 되는 거. 75보다 작겠네. 그렇지 않을까? 몇 가지 가이드를 잡고 들어가는 거고요. 중성자수 분의 양성자수는 지금 밑에 보면은 저기 뭐지? 동위원소가 있고요. 중성자수 분의 양성자수는 n 플러스 1보다 n 플러스 1이 n보다 크다. 얘네들이 양성자가 똑같잖아. 그럼 중성자가 n 플러스 1이 하여튼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기억을 빠지게 되는 거고요. 어떤 의미인지 알았나요? 자, 6번 문제 할 거고 6번 문제
6번 문제는 딴 거 떠나서 AB만 구해보세요. 6번 문제 AB만 구해보십시오. AB만. 아우. 구했니? 됐어? 이렇게 안 됐어? 앞에가 얼마? 2분의 1이야. 뒤에가 얼마? 2분의 3이네? 3분의 1이야. 응? 삼 대 1이라고. 됐나요? 응. 6번 문제 이제 풀어봅시다. 밑에 있는 것들까지 해서. 자, 도면소를 하다 보면 지금 니은보기랑 디귿보기를 봐봐. 니은보기랑 디귿보기에 뭐분의 뭐가 나오잖아. 이거 뭐분의 뭐라고 해석하면 난이도가 꽤 높아지거든. 어떻게 처리하냐? 이 식을 잡고 우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 대소관계 비교 문제로 바뀌어. 대소관계 비교 문제입니다. 우변으로 이항해서. 도면소 쪽은 이제 계속 막 정확한 계산 막 그 몰수 같이 막 너 얼마야 너 얼마야 해서 막 지옥끝까지 가서 계산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 먼저 A, B보다 크다는 맞죠? 75도 25니까 100이니까 디귿보기 먼저 볼게. 그러니까 디귿보기가 우변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된다. XM 1몰의 전자수 그 다음 XM 플러스 1몰의 전자수 누가 더 커? 이 꼴이야. 왜? 동영선은 양성자수가 같고 중성자수가 다른 거니까 전자수 똑같아. 그쵸? 그래서 1몰이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냐? XM 1g 양성자수 그 다음에 XM 플러스 2의 1g 양성자수인데 얘들아 우리가 1g 나오면 꼭 1g을 해야 돼? 아니야. 1g의 의미는 뭐야? 질량을 똑같이 맞추라는 거 아니야. 그냥 1g을 안 할 거야. 몇 g 할 거야? m 곱하기 m 플러스 2g 할 거야. 얘는 몇 몰이야? m 플러스 2몰이야. 얘는 m몰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게 뭐냐? 1g의 중성자수는 골치가 아파. 진짜 찐으로 계산하라. 내신에서 낼 수도 있어. 수능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m 플러스 2랑 m인데 어차피 양성자수는 1몰에 똑같은 양이 있는 거 아니야? 얘네가 원자번호가 몇 개인지 궁금하지 않잖아. 그래서 얘가 더 커. 그래서 니은을 맞고 디귿을 풀리는 거야. 알겠나요? 그러니까 부동어로 되어 있는 거는요. 분모분의 분자의 폼에서 나오잖아. 얘가 분모분의 분자 폼에서 나오면 얼른 반대쪽으로 이렇게 쓱 넘겨주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나요? 네, 이렇게 되고요. 11번 문제 하시면 됩니다. 11번 문제. 지금 했던 내용들의 연장선상이야. 같은 풀이로 푼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11번 문제도 11번 문제.
그래서 앞에 문제를 내가 못 풀더라도 지금 했던 풀이 가지고 이거 적용이 됐네? 그럼 이번에는 성공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보면서 몇 가지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거거든. 학교 시험에 그냥 이런 애들 나오면은 그냥 빠르게 먹으면 됩니다. 자, 평균 원자량이 63이랑 65래. 그러니까 63이랑 65짜리가 63짜리랑 65짜리다. 평균이 63.6이래. 그럼 앞에가 0.6이고 뒤에가 1.4잖아. 7대 3입니다. 비율. 현재 비율.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너네가 안 했으면은 이제 63 더하기 A 더하기 65 63 곱하기 63A 더하기 65B 곱하기 해서 막 나누게 해가지고 63.6이 나오는데 이 과정이 되게 복잡하거든. 내분수는 네가 빨리 뽑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 수는 두 개만큼 크다. 기억 맞고요. 니은도 맞고요. 1g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는 1g 안 한다고 몇 g 한다고? 63 곱하기 65g 하면은 너 65몰이고 너 63몰이잖아. 그래서 이게 또 맞습니다. 괜찮나요? 근데 아니야. 되게 틀렸구나. 미안. 순서가 반대네. 되게 틀렸네요. 네. 이것이 틀렸습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 되고요. 뒷장 가서 15번 한번 해볼까? 15번? 조금 어렵게 보이긴 하는데 15번 한번 시도해볼 뻔찍해서 첫 번째 거를 통해서 n을 구하고 그 n 구한 거 바탕으로 두 번째 거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내분 안 쓰면 나는 못 푼다고 생각해. 내분 쓰면은 할만해.